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로그인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OTP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OT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해킹 당할 일은 뭐 제가 뭐 해킹 당할 수가 있나요? OTP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글쎄 어디서 이제 도난을 당해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사람이 OTP를 적용해서 뭐 접속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절차가 있어요. 이메일로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킹당해서 돈을 사기를 당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 핸드폰까지 훔쳐가지고 그 OTP로 접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출금하는 그 이메일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 이메일과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서 그걸 들어가서 출금 확인을 눌러야 된다라는 건데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트맥스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에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귀찮아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미 그때 그 한번 대두가 돼가지고 거래량이 확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캠락을 안 켜놓게 여러분들 주의를 하시고 교각이 뭔지 모르는데 신호등 이렇게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가입하는 거는 아까 여기 여러분들이 그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비트맥스 그 할인 링크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만들어서 여러분이 쓰시네. 여기 비트맥스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메인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주문하기 지정가 주문하려면 이거 시장가 주문하려면 역지정이 손절이에요. 손절. 요 지정가 시장가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주식할 때 하시는 거고요. 역지정 손절하는 거. 여기 레버리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100배도 설정할 수 있고요. 10배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출금을 하실 때는 이제 계정 눌러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돼요. 뭐 내가 출금을 할 수도 있고 비썸 사이트에다가 뭐 출금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요즘 수수료가 좀 많이 비싸졌어요. 원래 굉장히 쌌는데 여기 수수료가 이제 인출할 때 0.001 정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잦은 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래한 거 이거 거래 내역에서 쭉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금시킨 거는 0.0623 XBT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제가 한 30분의 1 정도의 시드로 좀 이런 데 넣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못 알려드렸는데 인터넷에 보면 많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많으니까 하나하나 서치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는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사고 팔고 레버리지 설정하고 손절 걸어놓고 출금하고 입금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뭐 포지션 스왑이나 뭐 내가 롱 잡았다가 숏으로 바꾸든지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철저한 분석 파트는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그랬죠. 레버리지가 뭐에 취약하죠? 그 바로 이제 시간이라는 변동성이죠. 시간이라는 함수가 발생시키는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되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10년 투자하는데 내가 레버리지 1년 투자하는데 레버리지 10배 설정해봐요. 무조건 뚝배기죠. 99%의 확률로 뚝배기예요. 왜냐면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죠. 시간을 짧게 놓고 보면은 변동성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밴드를 우리가 뭐 한 2%라고 칠게요. 이 밴드를 2% 밴드 내에서 움직이겠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을 확 길게 확장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요 안에 보면 수없이 뭐 이런 게 나왔겠지만 시간은 길게 확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 지표 길게 놓으면은 그럼 뭐 이렇게 5% 이렇게 움직이겠죠. 밴드 안에서. 즉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즉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매매하는 뭐 이동평균선 한번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런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예, 이런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매매 포인트를 뭐 여기다 잡았다 쳐볼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 매수 포지션으로 우리가 타진한다. 예? 이게 잡았다 쳐볼게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매매 철학을 가졌다 해봅시다.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되면은 공매도 전략으로 타진하고, 요렇게 골든크로스가 되면 공매수 전략으로 타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포지션을 전환함에 있어서 하방으로 최대 리스크, MDD의 개념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최대 우리가 이 포지션 전환을 했을 때 반대 급부의 방향으로 최대치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보통의 케이스에서는 자, 좀 이렇게 시간 지평을 좀 길게 놓고 볼까요? 뭐 공정하게 한 12월 한 25일부터 볼까요? 예. 지금 귀찮으니까 27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일부터 여기 26일 있으니 26일부터 볼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데드크로스가 되면, 물론 이런 얘기 하시면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떨어진 거 아니냐,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데드크로스 된 시점이 요 가격대겠죠. 요 가격대에는 우리가 공매도 타진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결국엔 이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되고 바뀌어요. 예.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크게 벌 수가 없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제 뭐 어떤 전략이 됐든 타진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데, 우리가 공매도를 쳤을 때 다시 그 매수 위로 급격하게 올라오는 휩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다 보면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직하게 그림대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구간에서는 계속 내가 매수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뭔 어떤 배팅을 해도 뭐 이 구간에 잠깐 다시 이제 포지션 체인지가 있었지만 좀 크게 벌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매도 포지션이 됐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베팅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베팅을 하자마자 공매도를 쳤더니 바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변동폭의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1년치를 구하고 3년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7014에서 뭐 대충 다음 포지션 수합될 때까지 27,600이니까 400 뭐 얼마죠? 27 뭐 한 600 정도 올라갔다 칠게요. 그러면 2%도 안 되죠? 네. 즉 요 구간이 여기까지 이 구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구간에 바로 베팅이 된 거잖아요.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그 다음에 후행성으로 이 이동평균선이 크로스가 되고, 그 시점부터 배팅했더니 이렇게 2%의 역변동성이 나온, 그 원치 않는 반대 급부의 변동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계치를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이동평균선을 보고 진행을 하면은 반대 급부로는 이게 10배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10%가 안 나온다라는 거를 계속 검증을 한 거예요. 뭐 가령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보통의 그림에서는 이게 잘 가죠. 크로스 되고 뭐 하방으로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이런 흐름은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벌어들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럼 후행성 값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데드크로스 됐네. 그래서 다음 봉에 분봉에 여기서 배팅을 여기서부터 배팅 타진했다는 거예요. 하방으로. 근데 하방이 안 되고 여기서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서 골든크로스가 돼서 포지션을 스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무조건 저희 철칙으로 한다면 여기서 됐는데 뭐 뇌피셜 해가지고 결국에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까지 이제 발생한 변동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거죠. 잦은 손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잦은 청산이 되면 안 되고요. 청산은 안 되게 우리가 조금 가격 그 청산가 위에다가 우리가 그 스탑 로스를 걸어 놓겠지만 그 가격까지 자주 빈번하게 그 손절되고 바꾸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가로 손절이 되잖아요. 자, 청산되면은 0.5인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수취되고요. 역지정가 수수료를 우리가 진행을 하더라도 0.065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10분이 넘어서 다음 녹화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